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송금 1번, 송금 일반, 법인세법상 송금에 관하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송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송금 산입입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대송금은 손비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자,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송금으로. 법인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송금으로 봅니다. 송금 불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 대한 부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지하여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 손실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자차선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인건비의 송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지기에 있는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송금에 산입해 줍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정간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간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세무조정 사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출자에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는 주갑과 주을은 공동으로 사업개발비 1억 원을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개발비 실제 부담액 갑은 5,100만 원, 을은 4,9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약정 분담 비율은 갑은 40%, 을은 60%였어요. 자, 비출자 공동사업자이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공동경비 부담액은 약정 분담 비율에 의합니다. 따라서 약정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공동사업자는 해당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해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얼마나 초과했습니까? 40%인데 5,100만 원 냈습니다. 4천만 원까지만 한도로 잡고 1,100만 원은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1,100만 원, 기타 사회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을의 경우는 60%인데 6천만 원까지 되고 4,900만 원 분담했습니다. 마이너스 1,100만 원인데 따라서 부족하게 송금 납입한 거는 따로 세무조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항목 한번 볼게요. 자, 폐수 배출 부담금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공과금, 벌과금 및 강제징수비 한번 볼게요. 자, 공과금과 벌과금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어떻게 되냐? 원칙으로는 송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는 송금 불산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 출연금 같은 거요. 그리고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거.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거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하고는 다릅니다. 폐수 배출 부담금 같은 거는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봐요. 자, 그리고 벌가금, 가산금, 강제징수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벌가금 및 강제징수비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데요. 징수하거나 벌금이거나 과태금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사전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 등은 송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연체, 지체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송금 항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체나 지체라는 등의 단어가 들어가면 송금 항목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연체금 중에 송금 불산입 항목이 있어요. 징수하는 연체금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데 징수하는이 들어가면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반출하였거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 서비스의 미납액, 이걸 비용으로 넣었으면 송금 불산입합니다. 개별 서비스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또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비용에 계상했으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 됩니다. 자, 근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들 보겠습니다. 자, 주민세 균등분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송금 인정해줘요. 부동산을 임차하고 부담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송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어떤 거요? 부동산을 임차하고 부담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요. 송금 인정해줍니다. 임원 변경 등기 시 부담한 등록면허세 같은 거 송금 인정해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3번. 한국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 급여 내용 나와 있네요. 급여 지급 규정에는 연간급여의 4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고용된 임원이고 공장은 해당 사업년도 말 현재 건설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지 않겠죠.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있고 건설이사 있는데요. 급여는 7천만 원, 상여금은 3천만 원. 급여 지급 규정에는 연간 급여의 4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 2,8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대표이사 200만 원 한도 초과됐고요. 건설이사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2,500 받았으니까 500만 원 한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700만 원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인건비가 있었죠. 자, 건설이사 7천만 원, 500만 원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5천만 원, 상여금 2천만 원 해서 자, 7천만 원, 그다음에 사용인 1억 원. 자, 여기 보시면 직원의 인건비는 공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급여와 상여 6,400만 원과 3,600만 원이 각각 포함됐다 했죠. 이 값하면 1억 원입니다. 송금불산입 건설 중인 자산 1억 7천만 원 유보 잡아줍니다. 자, 이거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송금불산입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비용이 아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 기업회계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때 유보로 처분되는 금액은 세법상 인건비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4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자,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량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결산서에 반영된 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배당금 수익 100만 원 인식했네요. 해산한 법인 주세무의 자녀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이었어요. 해산 등기일은 21년 12월 31일이었고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은 22년 1월 31일이었네요. 자, 해산으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녀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입금으로 보지 않고 22년도 입금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금불산에 100만 원 잡아줍니다.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귀속시기다 되어 있죠. 선급비용 100만 원 잡은 거 있습니다. 지출 후 2년 처리한 접대비였네요. 자, 접대비 지출일은 21년도 12월 31일이었는데 결상상 손비 계산한 건 22년도에 계상했네요. 그럼 21년도에 인정하죠. 그래서 송금 산입 100만 원 잡고 접대비 지출이익이 귀속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업의 비용 100만 원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이었네요. 어음 발행일은 21년 12월 31일이었고 결제일은 22년 1월 31일이네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어음 결제일을 비용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100만 원 잡고요. 자, 영업의 수익 100만 원을 인식한 거 있습니다.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이었고요. 매수자의 사용 수익일은 2021년 12월 31일이었고 대금 청산일은 22년 1월 31일이었는데 사용 수익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유형자산의 양도는요. 넘어갈게요. 자, 사례 5번 기부금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고요. 21년 사업연도에 시가 5억 원인 건물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이네요. 여기에 2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건물의 장부가액은 1억 5천만 원, 매각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 계상했다 되어 있고요.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전 차가감 소득금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공제 가능한 2월 견솔금은 1억 5천만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관련 회계처리 비교입니다. 자, 회사는 차변에 현금 2억 계산했고요. 건물은 장부가가 1억 5천이었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으로 회계처리를 해놨습니다. 법인세법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현금은 3억 5천이 들어왔다고 가정합니다. 3억 5천은 어떻게 나오는 금액입니까? 자, 저가 매입했는데 시가가 5억이에요. 5억 곱하기 70%한 3억 5천이 정상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정상가액이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건물은 순액으로 1억 5천만 원 장부가 그대로 대변에 인식하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2억으로 봅니다. 이 정상가액 3억 5천과 5억 사이인 1억 5천을 기부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1억 5천 인식하고 대변에 현금 1억 5천 나갔다고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입금 산입 1억 5천만 원 해줍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저가 양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 2억인데 회사는 5천만 원 계상해놨죠. 그리고 다시 기부금 1억 5천 있죠. 이거 송금 산입해줍니다. 기부금. 그럼 기부금 한도 15인 세무조정 한번 볼까요? 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3천만 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차가감 소득금액 3억 원 있었고요. 거기에 2월 결성금 1억 5천만 원 빼줍니다. 거기에 이제 지정기부금 얼마였습니까? 1억 5천만 원이었죠? 더해줘요. 거기에 10%가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자, 2월 결성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할 수 있게 돼요. 2월 결성금은 60%까지 원래 적용 가능하죠. 근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0%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 가능한데 2월 결성금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이 1억 5천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 1억 5천이었는데 한도액이 3천이니까 한도 초과액 1억 2천이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1억 2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례 6번 볼게요. 이것도 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네요.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소득금액은 4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 구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기부금 내역 보면 국방헌금 1억 원 있습니다. 법정이죠. 그리고 국민진흥기금 4천만 원인데 지정입니다.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 있습니다. 이거 비지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부금 관련 내역이 있는데 자, 전기말 사회복지법인의 어음을 발행하고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단기에 결제됐네요. 그럼 단기에 기부금으로 보죠. 이 2천만 원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리고 단기 중 서울시로부터 구입한 토지 1억 4천만 원에 매입했고요. 매입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가는 1억 원이었네요. 자, 이거 고가 매입했는데 130%까지 정상가액으로 보죠. 그럼 1억 3천만 원까지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초과된 금액 1천만 원을 법정기부금으로 볼 겁니다. 자, 법정기부금 1억 국방금 있고 1천만 원 의제기부금 이거 있고 동시에 이 토지 송금 산입 1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해줘야 됩니다. 1억 4천 계상되어 있는데 1천만 원 빼줘야 되니까요. 자, 지정 6천만 원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4천만 원, 사회복지법인 2천만 원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거 이거 송금 산입해 줍니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800만 원 있었죠.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800만 원 기타 사유출로 잡아줍니다. 그럼 기준금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소득금액은 4천만 원으로 가정한다 되어 있죠. 그럼 이 4천만 원에 자, 송금 산입액 1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액 2천만 원 뺍니다.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액 비지정기부금 800만 원이니까 더해줘요.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 1,8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이 기부금을 반영해 주니까요. 이 소득금액은 기부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정 지정기부금 해당액 1억 7천만 원이죠. 자, 법정기부금 1억 1천만 원, 지정기부금 6천만 원. 이 기부금을 또 더해줍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이 기부금을 더하면 기준금액이 돼요. 1억 8,800만 원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부금 송금 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1억 8,800만 원의 법정 한도는 50%죠. 그럼 9,4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했어요. 자, 지정 한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기준금액 1억 8,800만 원에 법정 한도 9,400만 원 뺀 금액의 10% 곱하죠.
그럼 940만 원 나와요. 그럼 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송금산입 미지급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아까 여기 했던 거 넣어주시고 다시 한도 초과된 거 송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6천만 원인데 한도는 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60만 원 기타 사유 유출해서 지정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